대통령의 도시락,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외식은 기본이 되었다. 단출한 식구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오늘도 가족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외식을 즐기며 정을 나누고 있는 중이다. 한때 우한 폐렴으로 명명되었던 코로나19 사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그에 따른 방역체계나 지역 현안에 관한 이야기가 밥상머리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마련이다. 내가 살고 있는 생거진천, 어느 한 지역이 우한 교민들의 격리 장소로 선정된 상황에 대해 밥상머리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왜 천안은 안 되고 진천은 되냐는 것이다. 이는 틀림없이 진천은 시골이라 우리 지역을 말랑하게 본 탓이라며 커뮤니티 댓글창에서도 떠들썩하니 공분이 일고 있었다. 돈 없고 힘없는 시골 사람들이라 만만하냐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다 보니 화기애애하던 우리들의 식사 분위기가 금세 다운되는 듯했다. 애당초 진천으로 선정되었다면 혹시 없었을지도 모를 논쟁이었다. 천안으로 정해졌다가 여의치 않자 진천으로 변경, 확정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진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애초부터 내 지역이기에 안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불거진 문제는 아니라고 나는 보았다. 보도기사가 오보였든 어떻든 간의 아파트 밀집단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 격리장소로 선정된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울분은 전혀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나부터도 처음에는 그러한 의견에 경도되기도 했었으니까. 격리 장소에 관한 이런저런 불평을 밥상머리에서 듣고 있던 나는 혼잣말인 것처럼 중얼거리고 말았다. 우리 엄니와 아버님이 마침 그때 중국 여행을 가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지? 잠깐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논란도 더 이상은 확대되지 않았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과 몇몇 단체에서 우한교민 격리시설로 지정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입로를 차량과 농기계로 아예 막아버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 상황이 너무도 궁금했던 나머지 직접 가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수용반대 현수막까지 내걸고 피켓 시위를 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었다. 돌아오면서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졌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인 줄 이해는 하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동원된 경찰 인력과 장비들을 쳐다보니 나도 모르게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여차하면 무력을 쓰기라도 하겠단 말인지. 수년 전 민중총궐기대회 때 겪게 되었던 불행한 사건이 떠올라 마음이 더욱 불편해지고 있었다. 교민들의 입소 날짜는 다가오는데 지역에서는 입소 반대 소요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싶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에 분명 교민들의 몸도 마음도 편치 않은 상태일 텐데 고국이라고 돌아왔을 때 반대농성이나 플래카드를 대하게 된다면 얼마나 상심이 클까를 상상하니 내 마음도 편하지만은 않았다. 아무런 관련도 없는 나보고 오지랖이라고도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소요 사태가 전국적으로 알려진다고 가정해 본다면 전국에 퍼져 있는 SNS 친구들에게 진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울 일이기에 하는 말이다. 하여 그쪽 지역민들에게는 미움받을 각오를 단단히 하고 SNS에 호소의 글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정부 차원의 미숙했던 조치들에 일시적으로 화가 났던 건 사실이었으나 잠시 생각을 바꾸어 교민들이 내 부모 내 형제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오히려 태극기를 흔들며 위축되어 있는 그들을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자고 까지는 차마 내 입으로는 말하지 못하겠다고. 어찌되었든 분위기 반전은 이루어진 것 같았다. 역시 생거진천이었다. 반대 시위 농성 깃발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대신 환영의 깃발이 여기저기 나부꼈다. 생거진천 군수님의 진정성 있는 설득과 주민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빛을 발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얼마나 뿌듯했던지. 이런 걸 두고 사회적 자아의 부활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겠거니 싶었다. 해피 바이러스, 긍정의 바이러스, 화합의 바이러스, 공생의 바이러스가 코비드-19을 반드시 이겨내리라. 2015년에 시리아 난민 문제로 세계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다. 전 세계가 난민 수용을 꺼려하는 추세였음에도 100만 명이 넘게 받아들인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철학의 나라, 니체의 나라 독일이었다. 메르켈 수상이 해낸 것이다. 그녀의 정치 생명에 자칫 치명적인 악수가 될 수 있었음에도 굴하지 않았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오히려 연임의 성공을 하게 됨으로써 세계인들을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을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신념을 넘어선 인류애적인 가치 철학이 이루어낸 위대한 인간 승리였다고 생각하는 참이었다.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비견된다는 말을 되새겨본다면 메르켈을 선택한 독일 국민의 의식 수준 또한 한없이 부러울 따름이었다. 얼마 전 선배 문우님이 격리 중인 아들이 보내온 사진을 보며 기뻐하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문우님의 핸드폰에는 격리소로 보내어진 대통령의 도시락이 빵실빵실 웃고 있었던 거였다. 이럴 땐 그 나라 대통령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이라 해도 좋을 것 같기도 했다. 마침내 교민들은 진천과 아산 두 곳에서 약 2주간의 격리가 있은 후 가족들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다. 전쟁을 겪은 후 100년도 되지 않아 잘 살게 된 나라 코리아, K-팝의 나라, K-컬처로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서게 된 대한민국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많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행보와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나라 대통령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 수준이라 했다면 에라이, 책이나 보자.